오늘은 어떤 촬영을 했냐면 제가 1년 전에 쓰던 24-200 렌즈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28-400 렌즈를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? 근데 솔직히 이론적인 비교 너무 많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썼던 체감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또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24-200과 28-400을 그냥 한 번씩 들고 나가 보면서 어떤 정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또 슈퍼줌에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. 슈퍼줌밖에 안 썼습니다. 미러리스 들어와서는 물론 소니에 입문하면서는 18105G라는 렌즈가 있는데 그게 좀 슈퍼줌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크롬 미러리스 화각으로 하면은 150mm 정도까지 당겨지는 그런 화각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입문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표준 줌 렌즈 2470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소니 이후에 이제 DSLR 시절에 쓰던 니콘으로 그냥 다시 넘어가자 해서 이제 니콘 미러리스로 넘어가고, 그러면서 24-200을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4-200과 현재는 28-400까지 쓰고 있는 그런 슈퍼줌 렌즈의 사용자 리뷰 같은 느낌입니다. 그래서 혹여나 니콘 미러리스를 고민하면서 슈퍼줌 렌즈를 사고 싶은데 24-200과 28-400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는 분들에게 그냥 정말 주관적인 저의 체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촬영은 24-200으로 한번, 28-400으로 한번 특정한 경로를 걸어 다니면서 사진 촬영하고 한번 들고 다녀보는 그런 촬영을 했는데요. 제 동네,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에 서울대 입구역부터 숭실대 입구역까지 걸어서 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한 번씩 걸어 다니면서 뭔가 체감적으로 어떤 다른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네요. 그러면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마이크를 안 켜고 하고 있었네. 그래도 뭐 오즈모 액션 마이크가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. 말씀드리면은 어쩌다 보니 기본 마이크와 DJI 마이크 미니의 비교도 하게 됐네요.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. 이 렌즈를 한 1년 정도 썼고, 그 당시에 이렇게 길거리를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찍곤 했거든요.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게 왜 28-400으로 넘어갔냐, 24-200 괜찮은데 28-400으로 왜 넘어갔냐. 그냥 단순합니다. 화각이 더 필요했거든요. 그 망원 200mm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28-400으로 갈아탄 것 뿐이지, 사실 무게나 사용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는 24-200으로도 충분했죠. 근데 확실히 28-400을 드리고 나서 좀 더 멀리 있는 것들을 찍을 수 있게 되고, 아무래도 그래야 좀 스트릿 포토보다는 좀 더 광범위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28-400으로 넘어간 거를 만족하면서 쓰고는 있습니다. 그럼에도 아직 이 24-200을 버리지 못한 건 정말 가볍게 이렇게 여행 다닐 때나 그냥 동네를 돌아다닐 때, 이럴 때 좀 확실히 쓰기 좋아서 24-200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죠. 물론 요즘 50mm를 들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좀 많아져서 이런 동네 산책할 때는 50mm로 좀 많이 찍긴 하는데, 그래서 이거를 중고나라에 한번 올렸다가 내리긴 했습니다. 이 리뷰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. 이 24-200이 아무래도 200mm, 망원 200mm가 없으니까, 200에서 400 라인이 없으니까 방금 저 앞에 까치가 보였거든요. 까치가 보였는데 저런 것까지는 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그런 게 좀 아쉬운 거고, 이따가 28-400을 들고 나오면 지금이랑은 조금
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. 이게 저는 24200을 많이 써봤고 28400을 최근에 많이 써봤으니까 24200을 들고 다닐 때 이제 보이는 것과 28400을 들고 다닐 때 보이는 게 조금씩은 다르거든요. 아무래도 좀 더 망원 사진을 시선으로 좀 캐치하는 그런 게 있죠. 그래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조금 비교적 가까운 것들이 보이고, 이따 28400을 들고 오면 비교적 좀 멀리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. 요런 곳, 제 까치가 있는데 잘 안 잡혀. 저런 거 보면 안 돼. 지금 여기 나쁘지 않다. 이게 심지어 제가 원래는 이 L 플레이트도 끼고 있고, 최근에 한강 다닐 때는 이제 삼각대까지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조금 되게 무거웠는데, 이렇게 오랜만에 들고 다니니까 이건 뭐 껌인데요? 200까지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돌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원래 400까지 돌리려면은 조금 더 손목을 비틀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. 여기서도 63빌딩이랑 저 여의도의 건물이 보이네요. 저기 63빌딩이랑 저기 여의도 건물이 보이는데, 이거는 이따가 28400을 들고 오면 확실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이따가 뒤쪽에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카메라랑 렌즈 해서 한 1kg 조금 넘을 텐데, 그래서 아직까지 무겁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. 숭실대 입구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. 일단 40분, 30분 정도 걸어 다니면서 이걸 해본 결과, 일단은 전혀 뭐 사진 찍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은 무겁거나 뭔가 신경이 쓰인다거나 이렇지는 않다. 다만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뭐 이런 팬케이크 렌즈처럼 조그마한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뭐 안 맞는 렌즈겠죠. 그러면은 저는 저 멀리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집에 가서 28400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28400을 들고 나왔습니다. 시간이 막 엄청 많이 흐르진 않아서 비슷하긴 하겠지만, 그래도 체감 똑같은 경로를 한번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28400부터는 한 손으로 드는 것 자체가 마냥 쉽진 않다. 저는 그래도 좀 자주 들고 다녀가지고 이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좀 익숙한데, 자주 안 들어보셨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, 혹은 뭐 여성분들은 이게 한 손으로 들기에는 뭔가 무리가 살짝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벌써 들긴 합니다. 아직 한 장도 안 찍었는데. 미친 거 아니야? 깜짝 놀랐잖아. 이게 서울대 입구 근처에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. 아니 액션캠이 있는데도 그냥 들어와 버리네. 놀래라. 자, 이제 28400부터는
이제 저 멀리 있는 저런 건물 이런 거를 이렇게 찍을 수 있다. 다만 이제 400mm까지 당기는 거라 한 손으로 지탱하기는 힘들고 사진 자체가 너무 흔들려요. 그래서 원래는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많이 하지만 이제 손으로 촬영을 할 때는 두 손으로 꽉 잡고 지탱을 잘 하면서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24-200이랑 제가 비교하는 콘텐츠를 찍다 보니까 좀 망원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, 뭐 예를 들면은 이런 28mm에서 찍을 수 있는 이런 사진도 찍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이런 28mm 사진도 찍을 수 있다. 28mm도 되고 400mm도 되고,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28-400을 사려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이 두 개의 무게는 거의 한 1. 후반대 킬로일 겁니다. 한 2kg 좀 안 되는 무게일 건데, 렌즈 자체가 일단은 1kg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아까 24-200이랑은 좀 무게감의 차이가 있죠. 이게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길이의 차이가 있어서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. 이 바디보다 렌즈 쪽으로 더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. 그래서 보이는 수치보다 생각보다 느낌 차이가 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28-400으로 찍을 만한 그런 거를 좀 찾고 있는데,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십자가 사진이나 교회가 많다. 생각보다 교회가 많네.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시선들을 보고 있어요. 지금 아까는 조금 가까이 봤다면 지금은 조금 멀리 보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런 것도 찍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찍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렌즈의 사용 이유입니다.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아까 요곳에서도 다른 걸 많이 찍진 못했는데 28-400으로는 그런 사진이나 아까 저 동화 아파트도 좀 더 가까이서, 그리고 여기서도 좀 더 클로즈업된 사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상황은 다양하고 제가 원래 얼마 전까지는 Z6-2를 썼으니까 이제 고화소 바디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크롭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. 아무래도 화소수가 낮다 보니까 크롭을 하면 조금 선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, 이런 고화소 바디를 갖추고 있다면 사실 24-200으로 써서 크롭을 해서 작품을 완성시켜도 되고,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좀 더 영역이 넓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,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진다 정도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400까지 당겨서 찍으면 저런 감시 카메라 같은 거, CCTV 이런 거를 클로즈업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사람 실제로는 저 멀리 있거든요. 저기 있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다.
자세한 얘기를 담고 싶을 때 이런 감, 아까 안 보이던 감이 보이네. 감이 열려 있었구나. 이런 자세한 것들을 좀 촬영할 수 있는 게 구름이 신기해. 구름이 신기해서 담아. 이럴 때 28mm가 필요한 거죠. 이런 곳에서도 저 멀리 돌담, 또 찍을 수 있다. 여기 63빌딩이 보이죠? 여기서도 보이는구나. 여기가 숭실대 입구 가는 쪽인데 여기서도 보이네요. 그리고 그 외에 좀 건물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자,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. 확실히 2400은 그 화각대가 주는 힘에 비해서 가볍고 빠릿빠릿하게 찍을 수 있고, 충분히 니콘의 2400 렌즈 자체가 24mm부터 200mm까지 꽤나 준수한 해상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, 대신에 28-400은 좀 더 먼 물체를 클로즈업해서 찍을 수 있고, 뭐 그게 답니다. 이렇게 제 체감 리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? 먼저 24-200을 얘기하자면 충분히 화각대가 다 담을 수 있는 화각대입니다. 엄청나게 풍경 사진을 찍지 않거나 뭐 엄청나게 클로즈업 된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정말 만족스럽고 충분히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이제 28-400과의 비교를 해보자면 좀 더 클로즈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좀 더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가 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하냐에 안 하냐의 차이는 조금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28-400을 들고 다니면은 24-200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죠. 이렇게 체감 리뷰를 해봤는데 정리해드리자면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하나의 렌즈로 많은 걸 담고 싶다 그러면은 24-200 사는 게 맞고, 좀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고 나는 무게를 견딜 수 있다 하면 28-400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 모습들이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많은 영상과 사진들 보여드리려고 많은 노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인스타에서 볼 수 있을지도? 인스타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.